지금 더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결정하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에 대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게 미래에 어떨 것인가에 대한 베팅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걸 갖다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좋다 하더라도 미래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진다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여도 미래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몇 가지 이렇게 궁금증으로 남았었지, 막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궁금증은 저도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궁금증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제가 어떤 거라도 괜찮고 어떤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껏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반응이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 이렇게 오해에 대한 설문을 해보니까 지금도 현재 역시 그래도 그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게 많더랍니다. 그리고 뭐냐면 가격이 높아 이렇게 얘기해요. 가격이 높아. 아미 제품 가격 비쌉니까? 비싸다고 할 수 있죠. 예, 왜냐면 특히 남자들한테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누 하나로 온몸을 다 해결하는 분들, 남자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머리 감고 세수하고 몸 씻고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제품을 다른 거 안 쓰던 거 쓰라 그래도 그것만 해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이따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아메 제품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프리미엄 시장에 있는 걸 다루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일상적인 싸구려 제품하고 이렇게 매대에 같이 늘어놓고 파는 제품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우리 아티스트리 브랜드를 엄청 강조하고 막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이렇게 통을 디자인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더 명품으로 막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아무리 봐도 아메가 명품이 안 되겠는 거예요. 저는 명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명품이 되기엔 너무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싼 명품은 절대 없거든요. 예, 샤넬이 자기 CEO가 직접 그 이야기해요. 샤넬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가격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사기 어려운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샤넬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닫기 어려운 높이의 가격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샤넬은 계속해서 품질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샤넬이 있어. 제가 브랜드를 잘 모르니까 좀 괜찮은 브랜드 또 뭐가 있습니까? 닥스? 아니, 좋아. 닥스 좋아. 한국 사람들 그 닥스로 하지. 근데 그 중간쯤에 있는 브랜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또 있어. 예. 네. 뭐가 있다고 해야 됩니까? 파라간 이런 거 있다고 칠게요. 자, 이런 가격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가방을 사실 때 현실적으로 어떤 걸 사십니까? 대부분 샤넬을 사시죠. 그래, 가방별로, 색깔별로 가방에 냉장고란다. 장롱에 다 넣어놓고 있으시죠? 예. 네. 갖고 싶은 거 어떤 거세요? 그죠? 근데 살 때는 보통 그거 안 사시죠?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사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사는 거죠. 근데 나에게 사업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샤넬을 하시겠습니까? 닥스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철저하게 가급적이면 사업자적 시선에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봤으면 하는 거예요. 약간 소비자적인 관점은 그냥 제품이 좋냐 나쁘냐만 따지면 되는, 다른 Q&A가 별로 있을 게 없잖아요. 그거 써보시면서 천천히 검증하시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괜찮은 비즈니스인가의 관점에서 봐보시길, 이 사업이란 걸 내가 한번 한다면 이 사업이 얼마나 괜찮은 것이나 해서 본다면 저는 싸구려 삼겹살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프리미엄 소고기를 파는 쪽을 사업을 하겠습니다. 남들이 비싸다고 하든 말든 더 소비 지출할 수 있는 고객층과 더 나은 품위 있는 손님을 받으면서 더 깔끔하고 더 마진이 높은 그 장사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두가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하지 싸구려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싸구려를 우리는 사고는 싶어도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달라질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을 이용하는 사업 아닌가? 이거 누가 재미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이용할 가치가 있나? 네.
배신이 자기 이용할 가치, 이용할 다 할 것도 없는데 뭘 내를 이용하겠다고 자기가 친구가 오래간만에 찾아와가지고 내 이용하러 온 거예요? 예, 예. 요즘은 저런 거 뭐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런 거예요. 저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뭐 아주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보십시오. 그 아메 비즈니스를 스폰서에 들고 왔을 때 나 선택을 막 하고 싶어 다 이렇게 손 막 들어드신 분들 계십니까? 조금 스폰서님들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와도 이렇게 쉽게 처음부터 손들진 않으셨죠? 그죠? 예. 제가 오늘 다 너무 부럽게 마침 5분 앉아 계시네요. 예. 제가 58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다 퇴직을 하잖아, 지금. 그 퇴직금을 털어가지고 어떤 친구가 치킨집을 차린다는 거예요. 말리시겠습니까? 하라고 하겠습니까? 말려야죠. 어떻게 짜셨어요? 네, 짰어요. 그 친구를 말리겠어요? 하라고 하겠습니까? 말릴 것 같은. 말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말릴 수도 있지만 별로 안 친하다면 지야 뭐 하든가 말든가 그냥 뭐 내일 하니까 놔두겠죠. 근데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그 친구가 내가 동업을 하자 그러네요. 절대 안 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내가 충분히 알아봤고 너무 괜찮고 이 정도 돈만 들이고 이 정도 벌 수 있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그게 10명한테 이야기하면 10명이 다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멘 10명한테 이야기하면 2명이 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아멘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기본적으로 모르는 세계가 접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투자 설명을 해도 10명한테 이야기가 2명 정도가 관심을 갖는 투자 설명이면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저는 아멘 비즈니스가 더 확률 높은 비즈니스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가서 설득 안 하고 싶은 거지. 오는 손님 받고 싶은 거죠. 제가 죄송하지만 저 오는 손님 받는 거 여러 번 해봤거든요. 로바데이도 해보고 편의점도 해보고 해봤지만 죄송하지만 오는 손님 받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늘 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담배 가게 갑자기 잘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차리는데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드는 거예요. 근데 엄청 잘 돼. 어떤 일이 생길까요? 6개월이면 골목만 다 생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병원이 엄청 잘 돼요. 그럼 나 병원 할 수 있는 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는 손님을 받는 걸 간단하게 장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사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장사로서는 사실 이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이런 거, 예를 들면 손흥민이 저한테 공차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알아는 듣거든요. 근데 제가 손흥민처럼 공 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손흥민만큼 공을 차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흥민만큼 연습할 때죠. 그래서 가지게 된 내 기술은 남이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나가서 하는 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 경쟁을 안 하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근데 커피숍을 차리잖아요. 옆에 누가 더 큰 거 차릴까 봐 항상 걱정하면서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쌓이는 노하우가 가진 걸로 뭔가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남이 절대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친구도 나만큼 이만큼의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기 전까지는 제 위치에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절대 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내일 의사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우린 누구나 될 수 있고 직업이라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의대 가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되면 그 기간을 거치면 우리도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방법을 몰라서 의사가 안 된 거 아니거든요. 뻔히 방법 안 돼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무지막지한 노력 앞에서 무릎 꿇은 거거든요. 근데 아멘은 그런 정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내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는 손님 받는 일은 그건 늘 품수가 없는 일이다. 누구나 하는 일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되는 능력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설득시키고 나를 이해시키고 이 플랜을 갖다가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동해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진짜 지켜지는 내 것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실적 중시 판매 강요. 예. 판매 강요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사실은 사재기는 좀 저 밑에 가고 있어요. 어디 있을걸? 저 7위에 있네. 사재기를 좀 여러 번 해봤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깜짝 또 놀라실라. 아니 실제로요. 왜냐면 저는 비즈니스니까. 저한테 알려주신 생각이 없어서 저한테 알려주신 스폰서님이 LG생활관을 총판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 예. 한 35년? 40년째 거의 하고 계시거든요. 그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슈퍼타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LG 같은 데서는 이 라인을 한 번 돌릴 때 엄청나게 돌리거든요.
왜냐면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둘 수가 그 효율 때문에 나올 때 한 번에 많이 쌓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팔리면 창고에 엄청 쌓이면 이 재고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어떻게 하냐면 총판에다가 엄청 가격이 거기서 덤이라고 불러요. 덤이란 거 이제가 이게 세 박스 사면 두 개를 준다거나 한 박스를 준다거나 추가로 주면서 도매상에다가 빡 뿌립니다. 그 도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없는 기회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총판에서 없는 창고를 돈을 쥐어서 임대를 내서 사재기를 합니다. 그때 안 사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제가 계속 완전히 사업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 원 벌기 위해서 300만 원, 400만 원 사면 바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달 쓸 거 조금 땡겨 쓰는데 나에게 추가적인 돈이 뭐 100만 원 생긴다, 200만 원 더 생긴다 할 때 저는 샀습니다, 실제로. 그럼 먼저 못 살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걸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빠져가지고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뭐 되어질 때 되는 거예요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늘 부스 생긴 사람 사업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분이 이 일을 사업으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은 진짜로 계산기를 때릴 땐 때려야 되고 그거 할 땐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막 불건전하고 막 그런 겁니까? 저는 지금도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달 그래야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매달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거 정도 이렇게 저 원래 이거 그냥 보여주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 다단계 판매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다단계 판매에 대한 지금은 별로 공고도 별로 없죠? 네.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견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억울한 게 뭐냐면 왜 요즘에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냐면 프레임이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잖아요. 양쪽 정치 진영에서 프레임을 짜려고 진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게 개념이라는 거죠. 저도 개념이 뭔지 아시죠? 개가 뭐냐면 그거예요. 쌀띠주에다 이렇게 쌀띠주에다 미는 거. 이걸 개라고 해요. 개. 그러니까 통에다 생각을 딱 담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량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량을 시킨 게 없던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엄청 좋아해. 이걸 이렇게 굉장히 긴 단어를 갖다가 누군가가 예를 들면 덕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덕후라는